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대놓고 지지한 여당인 자유전진당 여기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입지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외국의 선거에 이 정도로 개입한 전례가 사실 거의 없죠.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금융 지원 이것이 또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사실상 외세가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미국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미국 그 항공모함 갔다가 거기다 지금 파견해서 마약 선단 격퇴하겠다라고 사실상의 상당한 그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지금 대놓고 남미 쪽을 중심으로 한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향후에 또 세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그 자유전진당이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에서 압승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압승 어느 정도로 승리했길래 압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이번에 자유전진당이 원래 집권 여당이긴 했는데 이제 소수 정당이었습니다. 아, 이 의석수가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네. 상원에서는 전체 72석 중에 6석만 갖고 있었고 어허. 하원에서는 257석 중에 37석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미니 정당이었네요. 예, 근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상원에서는 이제 20석을 얻게 됐다고 하고요. 네. 하원에서는 무려 100석을 얻게 됐습니다. 아하. 예, 야당이 입법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최소선인 86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하비에르 정권이 이제는 소수 정당이 아니라 이제 거대 정당을 가진 기반이 굉장히 강해진 정권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안팎에서도 음. 이번 중간 선거는 너무 과했다. 아, 예. 미국이 너무 심했다. 예. 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직전에 아르헨티나의 통화수합부 200억 달러 요청도 받아줬고, 그 다음엔 선거 직전에는 자유전진당이 승리할 경우 4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선거에 개입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 당이 승리하면 내가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승리 못하면 그거 없다. 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군요. 예, 또 밀레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뭐 남미의 정말 드문 우파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배후 지원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밀레이 대통령도 사실 취임 당시에는 이제 전기톱을 들고 공약을 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고비용을 다 잘라내겠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던 인물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이 공격적인 이제 정부 긴축 정책으로 물가가 잡히기는 했는데 반대로 경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 복지가 상당 부분 없어지면서 국민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거기다가 측근들 부패 스캔들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 이번 선거는 참패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미국의 금융 지원 그 얘기가 없었으면 진짜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구세주처럼 막대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선거가 뒤집어진 건데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이게 미국에서 그냥 해준 게 아니다. 결국에는 막대한 대가가 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더구나 이제 타국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그동안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공격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내로남불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미국이 하니까 이제 동맹국들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척을 진 지도자 정부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해서 갈아치우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의 위협이 오히려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네수엘라 앞바다 그 카리브해 거기다가 항공모함 파견해서 뭐 마약 단속하겠다 하고 뭐 어떤 때는 공격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 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특히 이 남미의 선거 이런 데 개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는 지금 미군 전력이
뭐 항공모함, 그리고 구축함, 상륙부대까지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요. 아, 네, 거의 여차직하면은 이제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엔간한 나라의 군사력을 뭐 능가하는 전력을 거기다 배치를 했군요. 예, 그래서 미군 내에서조차 이거는 닭 잡는데 소 잡는 도끼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관세를 공세적으로 매기면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이제 브라질의 극우파 정치인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이 이제 징역 27년형이 나왔었습니다. 아, 이제 쿠데타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음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부당하다면서 브라질에 갑자기 50% 관세를 때리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과한 내정 간섭이다 이런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음흠. 최근에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여기에는 반기를 들어서 네. 이 관세는 지금 폐지하기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남미의 좌파 정권들에 대해 이렇게 강력히 공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 성향 때문만 아닐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는 그 배후에는 이제 남미 지역으로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중국 견제가 그 마쿠의 핵심이다. 예, 지금 중국이 2010년대부터 이제 중남미 좌파 정권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음흠.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인 이른바 1대1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확장이 되다가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미국에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강력하게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중국이 이들 나라에 뭐 항구를 임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차를 한다거나 만에 하나 카리브에 뭐 군항이나 기지를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유사시에 미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윤우 기자 분석대로라면 어쨌든 큰 이제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그 1대1로 전략, 특히 이른바 미국의 뒷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의 쭉 움직임을 보면 어쨌든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가 출신이어서 이게 뭐 세계 전략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개입하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뭔가 미국이 좀 노리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런 선거 개입 논란까지 불사를 하면서 나서는 데는 네. 이제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막대한 지하 자원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역시 예. 광물이 그 마쿠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아르헨티나는 뭐 우라늄, 리튬, 히토류뿐만 아니라 네. 석유와 가스까지 음, 뭐 온갖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지질광업청에서 이제 202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아르헨티나에 지금 확인된 히토류 매장량만 19만 톤이 넘고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인 자원까지 합치면은 한 330만 톤이 넘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히토류가 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히토류 때문에 좀 미국이 애를 먹고 있으니까 그것에 눈독을 또 들였군요. 예, 사실 이게 중국이 이제 유사시 히토류 공급망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에 이 정도 양이면은 이제 군용 히토류 이제 사용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상당한 양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하. 이거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정부는 지금 뭐 호주, 베트남 등 이제 여러 나라들과 히토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개발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들 지역이 대부분 뭐 아시아나 태평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 유사시에 이거를 미국까지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그렇죠. 그 바다에서 뭐 막힐 수도 있는 거고죠. 전투가 그렇습니다. 벌어지면 또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역적으로 가까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히토류가 채굴이 되면은 빨리 가져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이 아르헨티나 히토류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밀레이 정권도 또 트럼프 행정부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친미 반중 성향에 강한 정부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히토류 유통망을 하나는 개척을 해놔야 된다. 이런 심리가 발동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우파 정치인으로 미국과 가깝고 이제 그런 나라가 뭐 거의 없으니까 그럼 그것도 도와주고 또 거기에 또 히토리도 많이 있으니까 도와주고서 나중에 그 채굴권이나 이런 것을 좀 뭐 협약을 맺어서 뭐 확보한다든지 이런 이른바 일석이조의 그런 노림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남미의 다른 나라들 입장, 뭐 아르헨티나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미국이 이제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많은 거고 또 이른바 우파가 아닌 나라들로서는 이게 또 언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내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지금 남미 쪽의 움직임이나 이 전망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남미 국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음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동맹국들, 뭐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 사실 올해 초 독일 총선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독일 극우 정당을 공식 지지한 그 일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네. 이거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음. 미국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이 당을 찍으면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충격파가 이제 전 세계 차원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미국이 각국 정치에 본격 개입을 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국익이 달린 국가들에는 이제 미국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해서 네. 친미 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노골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내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으니까 나한테 대가를 달라 뭐 이제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뭐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올 때마다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몰도바 총선에 이제 요원들을 많이 파견했었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 친러 후보를 지지하도록 이제 선거 운동도 벌이고 이제 돈을 뿌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국제적 비난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걸 비판하고 감시할 이제 대표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똑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정부가 이제 하자는 대로 안 할 경우에 그럼 선거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또 반미 성향의 정권이나 뭐 중국과 친한 정권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무너뜨리고자 의도적으로 개입을 할 경우에 아하. 이거를 과연 어느 나라 정부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특히 이거는 뭐 지금 동맹국이고 뭐고 이 관세 협상은 어느 나라에나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남의 일로만 이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교적 마찰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좀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때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뭐 이현우 기자 쭉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면 정말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세계의 깡패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뭐 과거 미국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일이죠.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볼 수 없었던 일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생각 외, 상상 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와 함께 글로벌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